자, 3장 미분입니다. 미분에 관련되어 있는 개념들을 조금 보게 될 텐데, 자, 그냥 미분이 뭐냐라고 얘기하면 새로운 함수를 관찰하는 방법입니다. 그냥 관찰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돼. 미분이라는 거는 우리가 기존에 있었던 함수의 특징을 새롭게 파악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 오케이? 됐지? 자, 그러면 그 미분이 도대체 뭐냐?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하면 기울기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자, 기울기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자, 기울기인데 y는 fx라는 함수가 있어요. y는 fx라는 함수가 이렇게 있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요 위에 있는 곡선이 있을 거야. 요 위에 곡선 위에 있는 두 점이 있어. 두 점을 어떻게 잡는다? 얘를 a, fa라고 잡읍시다. 얘를 b, fb라고 잡읍시다. 오케이? 그래서 a, fa, b, fb를 잡읍시다. 잡았었을 때 두 점을 연결한 이 직선. 그래서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 어떻게 적는다? FB에서 FA를 빼는 거예요. 그리고 B에서 A를 빼는 거예요. 자, 얘가 뭐야? A, FA와 B, FB를 잇는 수치는 직선의 기울기라고 얘기해 줄 수 있죠. 오케이? 됐어? 자, 그래서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얘를 뭐라고 부르냐? 이제 앞으로 A에서부터 B까지 평균 변화율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이제 얘를 앞으로 어디에서 닫힌 구간 A에서 A 이상 B 이하까지의 평균 변화율이라고 부릅니다. 결국에는 기울기네. 그렇지. 기울기입니다. 얘는 기울기를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용어적인 측면들이 생소하긴 하지만 나옵니다.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불렀느냐? x의 증분이라 불렀습니다. x의 증가량이라고 불렀습니다. x 값이 a에서부터 b까지 변했다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b 빼기 a를 뭐라고 부를 거냐면 얘는 예전에는 증가량, 지금은 증분이라고 부릅니다. 네, 처음에만 쓰고 나중에는 그렇게 쓰진 않을 거야. 뭐로 바꿔서 얘기할 거냐면 델타 x라고 부를 겁니다. x의 증분 델타 x라고 적습니다. 오케이? 됐어? 그럼 봐. 누가 있겠어? 여기에 맞춰서 y가 있겠죠. y가 있을 거야. 그러면 여기 fa가 fb가 될 텐데 fa에서 fb까지 변하잖아. 덩달아서. 그럼 얘는 fb에서 fa를 빼는 거야. 여기에 맞춰서 빼는 겁니다. 여기서 맞춰서 순서에 그대로 유지되면서 빼시는 겁니다. 얘를 뭐라고 부르냐? 델타 y라고 부르고 읽을 때는 델타 y, 그리고 얘는 증분. 누구의? y의 증분이라고 부르는 거야. 됐나요? 자, 그럼 얘는 뭐야? 압축해서 어떻게 적어줄 수 있느냐? 압축해서 델타 y를 델타 x로 나누면 되겠네. 그런데 압축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평균 변화율이라는 거는 알 수는 없어요. 그냥 줄임말이라고 생각하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구체적으로 뭔가를 알아야 되면 이렇게. 됐지? 이렇게. 근데
그냥 줄임말로 우리 평균 변화율이잖아 라고 얘기할 때는 그냥 이렇게만 적어도 상관없다. 오케이? 잘했어? 그래서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표현이 이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도 적느냐 하면 이렇게도 적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뭘 할 수 있어? B라는 거를 A에다가 뭐를 더하더라도 B라는 건 A에다가 뭐만? 증분만 더하더라도 B가 만들어지잖아. 그래서 얘를 어떻게도 적기도 하느냐 하면 자, B에서 A를 뺐었을 때 B라는 요 녀석을 소거할 겁니다. B라는 녀석을 소거할 겁니다. B를 없애려면 B를 없앤 표현도 많이 쓴다고. 자, 뭐가? B가 제거된 한 문자가 소거됐습니다. 한 문자가 소거됩니다. 여기서는 B가 소거됐다고 칠게. 그러면 B가 소거되려면은 밑에 있는 걸 뭐라고 둬야 돼? 델타 X라 둬야 돼. 그 다음에 위에 있는 거는 뭐가 되느냐? F에 B가 뭐가 돼? A 더하기 델타 X입니다. 델타 X입니다. 그리고 빼기 FA가 된다 라는 거죠. 오케이? 그런데 이거를 단순히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분모는 델타 X고 근데 실제로는 뭐야? A 플러스 델타 X가 원래 있었던 거야. 있었던 연산이에요. 원래 있었어. 이게 있었는데 B가 A 플러스 델타 X로 변하면서 이게 연산이 돼서 사라진 것밖에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오케이? 그래서 얘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얘를 이제 익숙하게 만드는 당분간은 얘를 익숙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얘는 익숙하거든요. 얘가 잘 안 됩니다. 얘는 익숙하거든요. 얘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델타 X분의 F에 A 플러스 델타 X 더하기 A. 자, 표현을 다시 한번 바꿔줄게. 자, 곡선이 이렇게 있어요.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A라는 어떠한 점이 있었는데 변화를 주는 거야. A에다가 내가 변화를 주는 거야. 얼마만큼? 델타 X만큼 변화를 주는 거야. 오케이? 그 델타 X라는 값의 변화를 줘서 여기 곡선 위에 A 플러스 델타 X라는 X좌표 어느 지점이 있겠지. 무조건 있을 수밖에 없을 거야. 그리고 여기에 대한 함수값이 F의 A 더하기 델타 X가 됩니다. 오케이? 다 됐나요? 이해가 됐어? 그리고 나서 이 점과 이 점을 가지고 평균 변화율을 만들어내면 자연스럽게 얘랑 얘가 빠지면서 분모에 누가 될 수밖에 없다? 얘가 될 수밖에 없다. 본질은 점이 몇 개 있다? 2개 있다. 이게 본질입니다. 점 2개 기울기다. 점 2개 기울기다. 근데 이걸 막상 외운다라고 해서 계속 외워지는 게 아니거든요. 이해가 먼저 되어야지 이제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가 있으니까. 됐어? 됐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게 뭐냐? 평균 변화율이고 평균 변화율의 기하적인 의미는 얘입니다. 얘가 기하적인 의미입니다. 도형적인 의미야. 두 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 두 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 여기서 이렇게 이었다는 얘기죠. 좀 달라졌긴 하지만 하는 방법은 그냥 기울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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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죠? 자, 두 번째 봅시다. 제일 처음에 미분 배웠을 때 저거 도대체 왜 배우느냐? 진짜 의문도 많이 들었었고 저 왜 배우는데? 의미가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본인만의 의미를 찾는 거야. 자, 볼게. 자, 이제는 뭘 해주느냐? 일단은 내가 설명을 좀 해줄게요. 지금 이제 평균 변화율에 해당하는 부분들, 요 평균 변화율이야. 평균 변화율의 이 간격을 좁힙니다. 좁힙니다. 자, 왜 좁히느냐? 잘 들어봐. 자, 이 점에서 기울기가 2야. 어디까지? 이 점에서 어떤 다른 점까지 기울기가 2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그 점이 만약에 여기 있었다고 치면은 요쪽 지점에 x좌표가 있었다고 기울기가 이러하면 이렇게 쓱 올려서 여기 점을 찍으면 되겠지. 맞아? 근데 이 점은 기울기가 2라서 오케이, 좋아. 이 사이는 어떻게 할 건데? 이 사이는 알 수가 없잖아. 그래서 어떻게 해줄 거냐? 얘를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 좁힙니다. 좁히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옆에 점, 바로 옆에 점, 바로 옆에 점, 옆에 점, 옆에 점, 옆에 점 기울기를 아니까 이 점의 바로 옆에 점 기울기가 2였어. 그러면 살짝 위로 올라가겠지. 근데 이 점의 바로 옆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었어. 그러면 살짝 아래로 내려가겠지. 그럼 뭐가 만들어지느냐 하면 결국에는 바로 옆에 점의 기울기를 알면서 뭐가 만들어지느냐? 곡선 어떤 점들과 점들 사이에 위치가 이렇게 올라가는지 아래로 떨어지는데 올라가는지 다 알 수가 있어요. 기울기를 이용해주면. 뭐 그렇단 얘기라고. 오케이? 자, 그래서 어찌됐든 결론은 이겁니다. 자, 여기와 여기 사이에 계속 얘기하면 같은 얘기만 계속 반복하니까 지겨울 뿐이니까 다시 한 번만 얘기해 줄게. 틈이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에서 기울기를 알면 이 사이를 알 수가 없어. 그래서 틈을 어떻게 좁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그 틈과 틈 사이를 아주 좁히게 되면 자, 조금 전에 기울기가 양이었어. 기울기가 양이었어. 그러면 바로 오른쪽의 점은 점점 올라가겠지. 양이면 올라가겠지. 음이면 어떻게 되겠어? 내려오겠지. 그러니까 뭐를 통해서 우리가 미분을 통해서 뭐를 알겠다는 얘기냐면 원래 있는 원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겠다 이 얘기입니다. 본질은 이겁니다. 미분을 통해서 원래 있는 원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나가겠다 이 얘기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자, 그래서 일단 뭐 그것까지는 너무 기니까 일단 그 다음 단계를 봅시다. 기울기야. 틈이 있을 때 기울기,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평균 변화율이라고 부르는데, 자, 이번에 봅시다. 자, 곡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하나의 점이 있어요. A, FA라는 고정된 점이 있습니다. 고정된 고정점이 있습니다. 고정된 고정점이 있는데, 자, 여기 어디 위에? 곡선 위에 하나의 동점이 있습니다. 동점이 있습니다. 동점을 뭐라고 둘 거냐면 x, fx라고 둘 거예요. 오케이? x, fx라고 둘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도 우리가 뭘 할 수 있어? 두 점을 있는 직선의 기울기를 표현할 수 있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두 점을 있는 직선의 기울기를 표현할 수 있다. x 빼기 a 분의 fx 빼기 fa야. 됐어? 이렇게 되겠지? 두 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가 뭐 이렇게 있는데 그 다음 단계 이제 어떻게 해줄 거냐? 이 틈을 좁히는 거예요. 어떻게 좁힐 수 있어? 우리가 1, 2단원에서 배웠었다. 극한으로 좁히는 거야. 극한으로 좁히게 된다 이 얘기야. 누구를? x를 어디로 보내면서? a로 보내면서.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어떻게 돼? 자, x가 절대 뭐는 될 수 없어? a는 될 수 없다고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됐던지 간에 그 틈은 우리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을 뿐 무조건 틈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정말 미세하게 요 바로 옆에 직선의 기울기를 알 수 있다는 얘기고 그 직선의 기울기는 누구와 거의 동일해지겠어? 접선의 기울기랑 동일해집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다시 이렇게 하게 되면 뭐가 되느냐? 그 의미는 뭐냐? 값이 있었어. 값이 이렇게 가서 값이 만약에 있었어. 그럼 결국 그건 뭐냐? 적으려고 하니까 그러네. A, FA에서 뭐가 되더라? 접선의 기울기와 거의 동일해지더라 라는 얘기야. 마치 이거랑 동일한 거야. 얘들아 0.9
9999 이걸 뭐로 표현했니? 0.9땡이지. 근데 실제로는 어떻게 되나? 1 아니잖아. 근데 여러분들 뭐라고 하는데? 순환소수 할 때 1이라고 얘기하지 않나? 저런 느낌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해되죠? 됐죠? 저렇게 이게 1이라고 본다라는 얘기고, 자, 수학적으로 그냥 1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라고? 접선의 기울기와 동일해진다 이 얘기입니다. 오케이? 됐죠? 자, 근데 접선이잖아. 접선이잖아. 그래서 이제 기호로 표현할 거야. 어떻게 표현할 거냐? A에서의 접선이야. 그래서 그거를 최대한 새로운 기호에 반영하기 위해서 FA라고 적지 않습니다. FA는 함수값이잖아요. 함수값인데 거기에 뭐 접선의 표시를 이렇게 프라임이라고 붙입니다. 이 접선을 뜻하는 겁니다. F'A라고 적습니다. 그래서 얘를 뜻하는 바가 뭐냐? A, FA에서 접선의 기울기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접선의 기울기다 라고 뉴턴이 개발했습니다. 뉴턴이 이 기호를 썼습니다. 뉴턴이 이렇게 했습니다. 됐어요? 자, 두 번째 봅시다. 그러면 앞서서 우리가 뭘 배웠었느냐 하면 A에다가 뭐를? 변화를 줬잖아. 여기 있는 이 X 또한 뭐가 되느냐 하면 A에다가 얼마만큼의 변화를 줘서 얘로 만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바꿔서 얘기하면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얘를 델타 X로 두는 거야. 이걸 하나로 묶어서 델타 X로 두는 것처럼, 또는 B에다가 B를 구하기 위해서 B라는 지점이 A에 뭔가의 가중치가 추가되어서 B가 되었다 라는 것처럼 여기 있는 이 녀석을 A에다가 뭔가 가중치가 들어가서 생겼다.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죠? 됐어요? 그래서 관점이 살짝 바뀝니다. 관점이 살짝 바뀌는 게, 자, 얘랑 같아지는 표현이 뭐야? A 더하기 델타 X 적을게 마이너스 A입니다. 계산됩니다. 실제로는 위에 가면 F에 A 더하기 델타 X 빼기 FA가 되는데 얘는 계산이 안 되죠. 그냥 위에는 그대로 나옵니다. 오케이? 계산이 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 이렇게 털어내고 나면 다시 얘기하면 여기 있는 이 녀석 자체가 누가 된 거나 마찬가지냐면 델타 X가 된 거나 마찬가지니까 X가 A로 가게 되면 이 X가 A로 가면 여기 있는 요 값은 어디로 한없이 가까워져? 0으로 가까이죠. 오케이? 0으로 가까워지겠죠. 따라서 리미트 뭐가? 델타 X가 0으로 가까이 가는 그러한 표현으로 재구성됩니다. 오케이? 재구성된다는 얘기야. 그게 곧 얘가 된다 라는 얘기지. 오케이? 됐어? 잘했죠? 자, 이제 적어볼게요. 얘를 적어봅시다. 리미트 델타 x가 제로야. 델타 x 분의 f의 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a야.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본질은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인데 두 점을 표현할 때 단순히 x, fx, a, fa로 표현하게 되면, 근데 그게 아니라 앞에 있는 이 a를 기반으로 뭔가 추가된 추가량을 생각을 한다라면 이 표현이 된다는 얘기라고. 오케이? 됐니? 자, 배우면서 이런 의문이 드는 거야. 아, 왜 저걸 두 개나? 배울 때는 이게 편합니다. 오케이? 배울 때는 결국에는 이게 편합니다. 얘가 누가 만들었어? 뉴턴이 만들었어요. 동시대 때, 같은 시대 때 한 명이 더 있었어. 한 명이 라이프니츠라고 한 명이 더 있었습니다. 서로 같이 만들어진 기호야. 같이 만들어졌는데, 근데 왜 같이 만들어졌으면 하나만 배우면 되지. 이게 쉽다 그랬어?
우리가 할 때는 이게 좀 더 직관적이야. 나중에 하다 보면 이게 훨씬 더 직관적이야. 근데 왜 복잡한 예를 쓰느냐? 뉴턴이 여담이야. 영국 사람이야. 영국에서만 미분을 발전시켰어요. 라이프니츠 독일 사람이야. 유럽 전체에다가 다 뿌렸어. 그래서 누가 발전했겠어? 유럽 전체가 다 발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기호가 다 발전이 된 거야. 그래서 나중에 가게 되면 우리가 미적분 2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미적분 2의 표현은 얘보다는 얘를 더 많이 씁니다. 오케이? 발전된 기호를 더 많이 쓴다고. 그래서 알아두셔야 되고 둘 다 쓰인다. 이 얘기. 같은 얘기지만 둘 다 문제 풀 때 쓰인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델타 X, 델타 X, 델타 X로 문제 풀이를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서로 뭘 하고 있다? 소통을 했다 그랬지? 소통을 하면서 뉴턴이 뭐로 쓰기로 했느냐 하면 이 델타 X를 H로 쓰기 시작했어. H로 쓰기 시작하면서 실제 풀이나 문제에서는 델타 X는 그냥 상징적인 기호일 뿐 실제로 문제 풀이 들어가면 이게 더 많이 쓰여요. 그래서 뭐로 바뀌어서 이제 우리가 계속 쓸 거냐, 문제 풀이를 할 거나 일때 델타 X 많이 쓰지 않고 H분의 F에 A 더하기 H 맹 똑같은 델타 X를 뜻하는 겁니다. 빼기 FA가 되는 거고 델타 X가 0으로 갔듯이 H가 0으로 간다 이 얘기야. 오케이? 다 됐나요? 끝! 그래서 여러분들은 두 가지 표현을 익숙하게 만드셔야 됩니다. 주말 동안 계속 만드셔야 됩니다. 당분간 계속 만들어야 되는 거고. 자, 그럼 그거 궁금하지 않나? 뉴턴이 이거 만들었어. 뉴턴이 이걸 만들었어. 뉴턴이 이걸 접선의 기울기 이렇게 만들었어. 라이프니츠는 어떻게 만들었느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여기 있는 요 녀석이 다시 한번 적으면 이 전부 다 라이프니츠 기호입니다. 라이프니츠 기호입니다. 얘도 마찬가지. 얘는 뭐야? 쭉 가. 이게 동떨어진 게 아니거든. 얘가 만들었어. 그럼 쟤 뭐가 되겠어? 델타 X분의 델타 Y로. 오케이? 됐어? 저런 필요성을 느꼈던 거야. 본인들은 뭐 나는 못 느끼겠는데 일단 느꼈대. 그래서 얘를 다시 한번 어떻게 구성하느냐? 이렇게 구성합니다. 델타 Y 델타 X 리미트 그냥 이거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나중에 가면 자연스럽게 외워집니다. 그 다음 단계 자 라이프니츠는 이거를 다시 한번 필요에 의해서 그때 당시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적습니다. dx분의 dy입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A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A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적는 경우도 있고 교재마다 조금씩 달라요. 대괄호를 쳐가지고 x 이퀄 a라고 적을 때도 있어요. 오케이? 좀 생소하잖아. 근데 잘 안 쓸 거야. 처음에 배울 때만 우리가 이런 기호가 있다로 쓰는 거지 실제로 미적분 1을 할 때는 이거를 압도적으로 많이 씁니다. 오케이? 됐지? 그래서 이런 흐름이 있다. 뜻은 y라는 문자를 x라는 문자로 미분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다. 같은 내용입니다. 이거나 전부 다 같은 내용이고 주로 사용되는 거 표시를 좀 해줄게. 주로 사용이 되는 거 얘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많이 사용되는 거 이겁니다. 그래서 이걸 먼저 익숙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케이? 이 두 가지 표현을 먼저 익숙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계속 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이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할 거란 말이야. 오케이? 됐지? 처음부터 이거 다 하려고 할 필요가 없고 나도 처음에는 이거 다 안 알았어요. 그냥 이것만 알았어. 이거랑 이거 두 가지만 외우라 그랬어. 이것만 두 가지만 알더라도 나중에 되면 이거 자연스럽게 다 알 수 있을 테니까. 자, 됐죠? 얘를 뭐라고 부른다? A, FA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접선의 기울기가 봐봐. 접선의 기울기 우리가 어떠한 특수한 값을 뭐라고 부르냐? 수학에서는
개수라고 부릅니다. 개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얘는 미분했을 때 나오는 값이라고 해서 미분계수라고 부릅니다. 어디? x equal a에서 미분했을 때 나오는 특수한 값 계수라고 부릅니다. x equal a에서 미분계수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말이나 또는 자 얘는 틈이 이렇게 쭉 있어요. 틈이 이렇게 쭉 있는데 그래서 평균 변화율이라는 값으로 얘기했어.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느냐? 자, 틈이 없어. 이렇게 틈이 없고 기간이라고 생각하면 틈이 없이 이렇게 붙인다라고 해가지고 이 A와 그 근처에 바로 옆에 있는 순간, 그래서 그 순간이라고 해서 x equal a에서 평균 변화율이 아니라 순간 변화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이나 이 말이나 이 말이나 다 같은 얘기입니다. 오케이? 됐어? 그래서 A에서 순간 변화율, A에서 미분계수, F'A 전부 다 뭘 뜻한다? 기하적으로는 접선의 기울기를 뜻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용어적인 차이만 있을 뿐 똑같습니다. 오케이? 전부 다 같은 얘기입니다. 됐죠? 다 됐죠? 자, 가봅시다. 예를 들어서 fx가 있어요. x제곱입니다. fx가 x제곱입니다. 자, 닫힌 구간 1에서부터 3까지 평균 변화율을 구해야 돼. 적으면 또 그렇긴 하지만 이 평균 변화율 너무 귀찮잖아, 맞지? 이렇게 적으면 되겠지. 맞죠? 이거의 평균 변화율 구하여라. 이게 얼마냐? 라고 물어보면 맞지? 이 말이나 이 말이나 같은 겁니다. 그래서 자, 가봅시다. 평균 변화율 어떻게 구한다고? 3에서 1을 빼. F3에서 F1을 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이게 평균 변화율이고 기울기랑 똑같네?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전부 다 기울기입니다. 기울기입니다. 기울기 전부 다 기울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 얼마가 된다? 9 빼기 1을 누구로 나눠줘? 2로 나눠줘. 4가 되겠네. 됐죠? 이렇게 된다 라는 얘기고, 두 번째, 자, x equal 1에서 순간 변화율은 얼만데? x equal 1에서 미분 계수는 얼만데? x equal 1에서 f'1, 즉 f'1 요 부분은 얼마가 되는데? 이 말이나 이 말이나 이 말이나 다 동일합니다. 오케이? 다 동일하다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1에서 뭐라고도 얘기하느냐? 접선의 기울기라고 얘기합니다.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가 되는데? 이 말이나 이 말이나 이 말이나 전부 다 동일합니다. 따라서 얘를 우리가 두 가지 타입으로 구할 수 있어야 되고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뉴턴식은 어떻게 해준다? x, 자, 점이 두 개 있어. 점은 항상 두 개 있습니다. 점은 항상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고정, 하나는 동점.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리고 나중에 되면 약간 그 부분이 옅어지게끔 만들어 주긴 할 텐데 일단 그때 가서 얘기하고, 하나는 동점. 누구? x, fx. 하나는 고정된 정점 1, f1. 두 개의 기울기를 재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본질은 두 점이고 그거의 기울기이기 때문에 기울기의 표현을 쓴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기존에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들어있는 게 기울기니까. 자, 그거랑 엮으셔야 돼. 그래서 x가 1로 가까이 가는데 이제 눈치 빠른 학생들은 알겠지만 이건 뭐야? 0분의 0꼴의 굉장히 특수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0분의 0꼴을 계속 하게 되는, 이게 0분의 0꼴이잖아. 무조건 0분의 0꼴이 됩니다. 오케이? 무조건 0분의 0꼴이 됩니다. 그래서 정리합시다. 위에 뭐?
x제곱 밑에 뭐? x-1 0분의 0꼴은 무조건 어떻게 해야 돼? 부정역이기 때문에 계산을 해야 돼. 약분하고 그 값이 얼마가 돼? 2가 된다 이 얘기야. 오케이?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f'1 또는 dx분의 dy 어디? x 이꼴 2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이자 해당하는 값이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고 자 하나만 더 해봅시다. 두 번째 타입이 뭐예요? 타입 2가 잘 안 됩니다. 누가? 라이프니츠가 이런 식으로 적었습니다. 리미트. 자, 관점의 차이 보이지? 뉴턴은 점이 이동한 걸로 보여. 맞지? 근데 라이프니츠는 누구의? 틈을 내가 좁히겠다. 그 관점입니다. 틈을 좁히겠다. 그 틈을 0으로 만들어 버리겠다.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H분의 F에 자, 여기도 점은 두 개입니다. A, FA라는 고정된 점 그리고 A 더하기 H, F의 A 더하기 H 말이 길어서 그렇지만 머릿속에서 A, FA라는 고정된 점이 있고 A에다가 추가분 그러니까 뭔가 변화량을 더 준다란 얘기야. 얼마? A 더하기 원래는 델타 X라 적었지만 H로 많이 표현한다 그랬고 F의 A 더하기 H야. 오케이? 됐지? 그래서 이 두 점을 연결을 하는 거기 때문에 분자에 당연히 얘랑 얘의 뭐가 돼? 뺄셈이 등장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A 값이 누가 되는 거야? A 값이 여기서는 1, F1이 되는 거고 1 플러스 H의 F1이 되겠죠. 오케이? 저렇게 차이가 난다. 라는 거고 이제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얘 또한 0분의 0꼴입니다. 0분의 0꼴이야. 리미트 h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여기 h가 있으면서 1 플러스 h의 전체의 제곱이야. 거기서 누굴 빼? F1을 빼. F1이 어차피 1이야. 합차로 하시든지 아니면 그냥 바로 연산을 하시든지 상관없고 얘 또 0분의 0꼴이니까 약분시킬 거 약분시키고 정리해 주니까 리미트 h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2 더하기 h라서 그 값이 얼마가 돼? 똑같이 얘가 됩니다. 오케이? 똑같습니다. 같은 값으로 간다. 순간 변화율, 평균 변화율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 요렇게 정리하시면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다 됐어? 이게 답니다. 근데 봐봐 이거 벗어날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미분계수 얘를 정의식이라고 불러요. 미분계수 정의식이라고 불러. 미분계수 정의식에 빨리 익숙해지지 않으면 힘듭니다. 힘들어. 빨리 그러니까 그냥 계속 집에 가서 해봐. 집에 가서 곡선 있고 점 있고 점 있고 여러분들이 두 점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 고 어떤 거는 A, FA인데 여기를 뭐 Y, FY로 바꿔가지고 한번 해보시든지 같은 개념으로 좀 아닌 것 같아. 그래 그냥 있는 거대로 하시면 돼. 있는 거대로 하셔도 상관없으니까 X, FX라고 해서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고 그리고 그 틈을 어디로? 좁히기 위해서 X를 어디로? A로 보낸다 라는 거. 그리고 한 가지 의문이 들어야 될 건 당연한 거야. 쌤 꼭 X, FX가 얘보다 오른쪽에 있는 게 아니고 왼쪽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정확합니다. 왼쪽에도 있을 수 있어요. 왜? 음수이면 A보다 작은 쪽도 있을 수가 있어. 근데 그 부분에 대한 내용까지 같이 해버리면 이 개념이 머릿속에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빼버렸어. 빼버리고 다음 시간에 할 거야. 그거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래서 요거에 일단 당분간은 익숙하게 만들어야 된다.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몇 번이냐? 3-1번입니다.
자, 3-1번에는 fx가 있어요. fx가 누가 되느냐 하면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4가 됩니다.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라고 되어 있고 x값이 a에서 b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을 구하여라. x값이 a에서 b까지 변할 때 명시되어 있죠. 그러면 결국에는 뭘 해주면 돼? b에서 누구를? a를 빼고 그 다음 위에 있는 건 fb에서 뭘 빼면 돼? fa를 빼면 닫힌 구간 ab에서 평균 변화율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b 빼기 a 분의 위에 거 정리합시다. b제곱 하나 나오고 3b 하나 나오고 더하기 4 하나 나오고 마이너스 괄호 열고 a제곱 나오고 3a 나오고 더하기 4가 나오니까 여기서 어떻게? b제곱에서 a제곱 이거 다 빼면 되는데 상수는 그냥 날아갈 거고요. 자, 여기 b제곱과 a제곱은 합차로 밑에 b 빼기 a를 인수로 가지니까 계산까지 합시다. a 플러스 b가 하나 나오겠죠. 그 다음 두 번째 누가 있느냐? 여기서 여기 빼면 3으로 묶어내면 b 빼기 a 또 있을 거니까 여기 뒤에 더하기 3이 될 겁니다. 그래서 평균 변화율이 뭐냐? 닫힌 구간 AB에서 평균 변화율은 얘가 평균 변화율입니다. 오케이? 얘가 평균 변화율이다. 라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2번입니다. 2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자, 2번에는 1의 평균 변화율이 1이고 이게 무슨 말이야? 1번에서 구한 평균 변화율이 있을 거야. 그게 누군데? A 플러스 B 플러스 3이 1이고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고 뭐야? B가 얼마가 될 때? A 플러스 2일 때 뭐하란 얘기야? 그냥 연립 한번 해보라 이 얘기입니다. 오케이? 연립 한번 해보라 하는 거고 별로 의미 없는 문제야.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평균 변화율이 1이고 했었을 때 반응을 하는지 그거 묻는 겁니다. 집어넣으면 얼마가 돼? 2A 플러스 5가 얼마? 1이 될 거니까 A 값이 얼마가 돼? 마이너스 2가 되고 A 값이 마이너스 2가 되니까 B 값은 0이 되겠죠. 오케이? 3번입니다. 3번이 어느 정도 의미가 있다. C에서의 미분 계수와 1에서의 평균 변화율이 같을 때에 C에서의 미분 계수와 X가 얼마일 때 C에서 미분 계수와 가볼게요. 자, 우리가 보면 C에서 미분 계수부터 먼저 봅시다. 자, 뭘 상상해? 곡선을 상상해. 곡선을 상상하는 겁니다. C 고정, C, FC야. 먼저 곡선의 머릿속에서 곡선 위에 있는 두 점을 떠올리고 그 다음 단계 뭐야? 기울기를 표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x 빼기 c분의 fx 빼기 fc가 되더라. 이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거의 미분계수, 순간 변화율. 그래서 x를 어디로 보내준다? x를 c로 보내준다라는 얘기야. 보내줍니다. 이거를 계산을 하시면 된다. 경우에 따라서 쌤 저는 어떻게? 다시 곡선 하나 그릴게. 똑같은 얘기지만 자 C, FC가 있을 거고 여기 있는 이 지점에다가 C를 뭐를? 가중치를 붙이는 거야. 그러면 C 플러스 H가 되겠고 거기에 대한 함수값은 자연스럽게 함수값이니까 C 플러스 H를 대입하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위에서 요거를 빼는 거야. F의 C 더하기 H 빼기 FC야. 나중에 가면 뭐 H를 더해야 될지 빼야 될지 막 C를 더하고 막 그렇게 여기 H 적고 막 그래. 그거 왜 그런데? 그냥 막 외워서 그래. 여기 H 적고 막 이런다니까 나중에 되면. 그러니까 점 두 개를 생각을 하시고 점 두 개를 생각을 하는 거야. C와 C 플러스 H 또는 C와 X 이렇게 점 두 개 생각하시고 밑에 뭐야? 얘에서 얘를 빼면 얘는 계산이 되죠. 그래서 H라고 적고 H를 뭐로 보내주면 0으로 보내주면 이 점이 어디로 가까이 붙는다? 여기에 가까이 붙는다 라는 얘기입니다. 리미트 H가 제로로 간다. 됐습니다. 이게 다야.
이것만 하시면 돼. 오케이? 이것만 하시면 되겠고 정리 한번 해볼 텐데 자 여기 볼게. 자 갑니다. 같은 구조지? 같은 구조입니다. 계산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 A. 여기 A는 A로. 그래서 C는 C로. 됐죠? B. 같은 구조네. B가 X가 되는 상황이니까 더하기 X. 그 다음에 제일 끝에 얼마? 더하기 3이 붙더라. 납득하세요? 오케이? 그래서 리미트 X가 C로 가까이 간다라는 얘기고 C를 여기다가 이제 누가 변수야? C 고정되어 있습니다. 3도 고정되어 있는 값입니다. 근데 X만 변수니까 여기다가 뭐야? 다항함수니까 대입만 하면 되겠죠. 연속 관련된 내용. 그래서 2C 더하기 3이 됩니다. 됐죠? 2C 더하기 3이 되면서 마지막으로 뭐라 그랬어? 1번에 구한 평균 변화율과 같다며. 얘가 A 플러스 B 더하기 3이다. 없애주고 C는 얼마?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오케이? 다 됐어요? 끝입니다. 조금 쉬었다가 이제 요거 이 구조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들을 살짝 풀게요. 오케이? 좀 쉬었다 갑시다.